쌤이 아까 테스트 결과 올렸잖아요. 원래는 명절날 올리려고 했는데 명절날 올리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올렸어. 얘들아, 근데 이제 마지막이고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볼 거야. 어미의 분류 체계까지만.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높임 시간 부정 이거는 아마도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 1학기 기말고사 또는 2학기에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일단 만약에 기회가 되면 내신을 수업하는 친구들은 또 하게 되겠지, 그치?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얘들아 문장의 짜임까지만 잘 돼 있으면 문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했던 게 처음에는 형태소, 그쵸? 그래서 형태소 분석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래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게 접사랑 어미의 형태였던 거지, 그치? 그게 형태소 분석. 그리고 품사론을 했었죠? 품사론. 그리고 품사론에서는 품사 체계 당연히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치? 구품사 들어있어야 되고 용언의 활용 정도는 좀 자유롭게 공부해 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치? 그리고 의무는 어차피 니네 내신 들어가면 진짜 많이 보게 될 거야. 근데 쌤이 그래도 놀랐던 게 뭐냐면 니네가 처음에는 잘하는 친구들, 내가 딱 봤을 때 되게 똘똘해 보이는데 이런 친구들도 대여섯 개 틀렸단 말이야, 그치? 난이도가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점점 오답의 개수가 줄어들었지. 그게 나한테는 얘네가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건 얘들아 그런 거야. 지금 10개 틀리다가도 공부를 해서 5개 틀리면 잘하게 되는 거고, 그치? 니네 출발선이 다 달라요. 아까 보니까 재호가 하나 틀려가지고 지금 울었잖아. 우리 이렇게 우는 표시 했잖아.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서는 틀리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 니네 고등학교에서 올백 나오지 않는 거 알지? 실수에 익숙해져야 돼.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내가 다 맞을 수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실수에 좀 익숙해지되 하면서 내 단점을 자꾸 보완하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보니까 니네 끝까지 외우지 않는 애들 있어. 이거 외워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들 끝까지 외우지 않아. 그러니까 나오면 또 틀려. 근데 틀리고 나서도 어때? 또 안 해. 그리고 또 틀려. 야, 그러면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암기도 기본적으로 할 건 해야 돼. 보면 찔려? 지금 찔리는 아가들 있어. 에이, 지금 니네 여기까지 한 거 까먹지 않으려면 복습 꼭 해야 돼. 알았지?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나면 2주 남잖아요? 그러면 꼭 복습하기. 자, 그래서 우리가 국어의 문장 성분에 들어가는데 이제 국어는 영어처럼 3형식, 5형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술어의 자릿수로 얘기를 해요. 알겠지? 문장 구조를 얘기할 때 서술어의 자릿수로 얘기하는구나. 영어랑 좀 다른 점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국어의 문장 성분을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누거든. 자,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눠. 자, 이렇게 나누는 성분들은 뭐냐면 우리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문장에서의 역할이야, 역할. 자, 그럼 얘는 어떤 조사, 어떤 어미, 어떤 위치에 오냐에 따라서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는 걔가 고유한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였지. 구품사. 자, 형용사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치? 걔는 계속 형용사야. 그런데 얘가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뭐도 될 수 있어? 주어도 될 수 있고, 형용사가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또 여기 서술어도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장 성분은 어떤 조사, 어떤 어미,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해되지? 그래서 품사는 뭐가 붙어? 사가 붙고, 문장 성분은 뭐가 붙어? 봐봐, 뭐가 붙어? 그치, 어가 붙죠. 그래서 얘는 어가 붙는 애들이야, 품사랑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쌤도 말하다 보면 가끔 가끔 이제 헷갈려서 얘기할 때 있지. 그래서 뭐 부사어인데 부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품사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다른 영역의 문제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문장론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장 성분을 이야기할 때 여기 앞에 봐봐. 문장은 기본적으로는 완결된 내용이야. 완결된 내용. 이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뭘 해요? 보통 표지를 찍지.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그쵸? 이렇게 문장을 끝낸다는 표지가 있어요. 문장은.
그래서 의미상으로 완결되어 있고 형식상으로는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기본이야. 이게 문장이죠. 그래서 문장의 특징은 주어랑 서술어를 기본으로 해서 표지가 있다. 이게 특징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이 문장론에서 이제 절하고 좀 헷갈리게 나올 거야. 뭐 구나 어절은 기본적으로 뭐 크게 막 되게 막 빡세게 나누지 않는데, 이제 문장에서 우리가 절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시험범에 나왔었지?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 그치? 그게 절이야. 그럼 절이란 뭐냐면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법 단위로 기능할 수 있다. 자, 이 문법 단위로 기능한다는 게 뭐냐? 뭐가 붙어가지고 서술어가 될 수 있고 뭐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기억나? 명사절로 안긴 문장, 부사절로 안긴 문장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거야.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갖는 단위가 있다.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는 구와의 차이점이자 문장과의 유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절은 사실은 뭐야? 문장과 유사한 형태로 다른 문장 안에 들어있는 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혼자는 쓸 수 없어. 더 큰 문장 속에 들어있어야 돼. 이게 이제 완결되지 않았단 얘기지. 이해되지? 완결성이 있다 없다? 완결성은 없는 거야. 문장이 끝났다는 표지는 더 큰 문장 안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절은 문장 안에 있는데 문장과 유사한 점이 뭐냐? 주어랑 서술어를 갖고 있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의 개수 찾고 뭐 이럴 때 계속 뭘 찾는 거야? 주어랑 서술어의 위치를 찾는 거지. 그치? 주어랑 서술어 어디 있는지 찾고, 그 다음에 서술어의 관계 봤을 때 얘가 본용언, 보조용언의 관계가 아닌지까지 보면 돼. 이해되지? 이따가 할게.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문장 성분은 기본적으로 주성분이 먼저 와야겠지. 주성분. 항상 있어야 되는 애들이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주성분이란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얘는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렇게 대화 상황에서는 주어 없이 말해 안 해? 하죠? 그래서 니네 화작 같은 데서나 문법 문제에서 일부러 주어를 빼고 그냥 문제 내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그러나 서술어가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주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주어는 좀 생략이 잘 되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이 서술어의 주어를 살려서 써주면 더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생략이 좀 잘 돼. 보통 구어체에서. 구어체가 뭔지 알지? 말할 때. 그치? 말하는 어투로 쓸 때는 주어를 잘 생략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높임법 같은 때. 알았지?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어랑 서술어는 항상 문장을 이루는 골격을 이루는 애야.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주어를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요? 채원에 주격조사 이각개서를 붙이죠. 그쵸? 그래서 주격조사 이각개서를 붙이고 내가 주격조사 할 때 조금 강조했던 거 하나 있는데 기억나? 강조했던 거? 단체한테는 뭐가 붙는다고? 단체가 주체일 경우. 그렇지, 에서가 붙는다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자. 단체에는 에서가 주격조사로 온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에서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단체니까 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단체가 주체일 경우에는 주격조사로 에서가 와요. 근데 이게 그냥 이 경우에만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좀 함정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지. 그치? 문제에서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함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할 것. 알겠지? 보통 교재들에 좀 빠져 있거나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지? 자, 주격조사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명사절을 만드는, 그럼 명사절을 만들고 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명사절이? 명사형 전성음이 와서 뭐처럼 쓰이게 만들어줘?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지. 그치? 한마디로 체연의 기능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문장이 명사형 전성어미가 와서 명사절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주격조사가 붙는 형태가 되는 거지. 뭐 이럴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 이따 볼 건데 얘들아 이렇게 명사절을 만들면 다 뭐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 체연의 역할을 똑같이 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보세요.
글을 쓰기. 여기까지가 원래는 뭐야? 문장이었겠지. 그치? 어떤 문장? 내가 글을 쓰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겠지.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는 원래 생략이 잘 돼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다라는 문장이 뭐가 왔어? 명사형 전사음이 기가 와가지고 글을 쓰기라고 하는 명사절이 된 거지. 그치? 그래서 명사절에 뭐가 붙어? 주격조사가 붙어.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도 안 어렵지? 그치? 내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어. 얘들아, 서술어는 크게 세 가지죠. 그치? 크게 세 가지. 여기 봐봐. 용언의 기본형은 다 서술어야. 그치? 용언이 뭐였어? 형용사, 동사. 그치? 형용사, 동사는 다 서술어잖아.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서술어를 찾아라 라고 할 때 뭘 찾는 거야? 기본적으로 서술어를 찾아라 라고 할 때 동사나 형용사를 찾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니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뭐냐면 그것뿐만이 아니야. 채연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와서도 서술을 만들 수 있었지. 기억나? 채연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와서. 채연이 뭔데? 채연이 뭐야? 명사, 대명사, 수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그치? 서술격 조사가 와서. 근데 서술격 조사의 특징은 뭐다? 문장에서 변할 수 있다. 그치? 자, 이 서술격 조사 이다는 특별하게 어디에 들어간다고? 가변에 들어가요. 격조사들은 다 불변하잖아. 그치? 근데 얘만 가변에 들어가서 문장에서 서술어가 변하듯이, 용언이 변하듯이 활용을 한다는 게 특징이었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수 있어? 글을 쓰기가 나의 취미인 것이다. 뭐 이렇게. 그쵸? 그러면 관형사형으로 안긴 문장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가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을 때 이다의 활용형까지 찾아주면 되겠지. 서술어 찾을 때. 자, 그 다음에 서술절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자, 얘는 문장의 서술어가 잘 봐. 철수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있어. 철수는 키가 크다. 자, 그럼 이 문장이 어떻게 생긴 거야? 지금 봤더니 얘가 뭐겠어? 주어. 얘가 뭐겠어? 또 주어네. 얘가 뭐야? 얘가 서술어죠. 그쵸? 얘가 서술어인데 중요한 건 주어 서술어의 형태로 보여요. 그런데 이 서술어 크다의 주어는 뭐야? 키가지. 그치?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긴 문장이 되겠지. 그쵸? 근데 바깥에 있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지금 생략돼 있어. 왜? 얘가 하나의 서술어처럼 쓰이니까. 그치? 기억나? 이거 서술절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서술절의 경우에는 이따가 볼 테지만 주주술로 생겼어. 주주술. 그래서 이거 생긴 형태만 그냥 좀 외워놔야 돼. 알겠지? 생긴 형태만 외워놔야 돼. 서술절은 어려울 거 없어요. 주주술로 생겼거든. 그치? 주주술로 생겼어. 이 말은 뭐냐면 밖에 있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를 생략하고 서술절을 서술어로 쓴다는 얘기야. 됐지?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치? 자, 근데 뒤에서 또 볼 거야, 얘들아. 넘겨봐잉. 자, 그 다음 주성분에는 또 목적어가 있어, 아가들. 목적어. 자, 목적어가 뭔지 알잖아. 그치? 목적어가 뭐예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지. 그치? 너 그거 없니, 혹시 교재? 아, 그래?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나 아까 너 준 줄 알았어. 잠깐만, 이것만 하고 내가 갖다 줄게. 왜 이렇게 교재가 모자르지? 이상하네. 자, 얘들아, 목적어는 서술의 동작 대상이 되는 거 우리 다 알잖아. 찾기 너무 쉬워. 그치? 뭐가 붙으면 돼?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으면 돼. 마찬가지로 아까 체언 역할을 하는 명사절에 을을이 붙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만들어줄 수 있죠? 쉬우니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보어. 얘들아, 보어는 별표. 그치? 우리 그때 격조사 할 때 쌤이 한번 강조했던 적이 있어. 기억나? 복격조사. 복격조사가 뭐라고? 이가야. 뭐랑 비슷해요? 그치? 주격조사랑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우리가 뭐랑 헷갈릴 수 있냐? 방금 우리가 봤던 서술절이랑 헷갈릴 수 있어. 무슨 소리냐면, 봐봐. 복격조사가 와야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의 서술어밖에 없었어. 그치? 뭐랑 뭐?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애밖에 없어요. 근데 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복격조사 이가의 형태가 주격조사랑 비슷하기 때문에 잘 봐. 철수가 군인이 되었다 라고 봤을 때 철수가 군인이 되었다 라고 봤을 때 이거 왜 목적어야? 보어야? 오타.
보어죠, 보어.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 서술절 만들어 볼게.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이고, 코가 길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보자. 자, 철수가 군인이 되었다라는 문장하고 코가 길다라는 문장하고 사실은 문장 성분의 개수는 똑같아요. 3개니까, 그치? 3개잖아. 얘도 3개, 얘도 3개. 그리고 이가가 오는 것도 똑같잖아. 얘도 이가 왔고 얘도 이가가 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로 헷갈린다면 복격조사, 보어 자체를 이해하지 않은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쌤이 맨날 니들한테 제발 보어랑 주어랑 헷갈리지 마라. 제발 보어랑 주어랑 헷갈리지 마라. 항상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그걸 항상 얘기하는데도 니네가 막상 문제에서 틀려버려. 틀리고 오는 게 난 너무 속상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복격조사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게 주술처럼 보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어, 서술어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그치? 얘도 어때? 니들이 만약에 되었다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주어, 서술어처럼 보였겠지. 그치? 그럼 그때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라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자, 되다 아니다는 반드시 보어를 필요로 하는 애기 때문에 복격조사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 서술어야. 알겠지? 다행이잖아. 2개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얘네를 찾으려고 노력하라고. 됐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어는 이 서술절하고 비슷하니까 조심하시고 넘어가면 부속성분 나오죠? 자, 부속성분은 말 그대로 부속성분이야. 꼭 없어도 돼. 그치? 반드시 필요한 성분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것 뿐이지. 그치? 자, 언제 필요로 할까? 관용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 있어, 없어? 관용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 있죠? 언제지? 누구지? 그거. 그치, 의존명사. 네, 유진이 알 줄 알았어. 자, 봐봐. 관용어를 바로 필요로 하는 경우는, 꼭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의존명사야. 그래서 의존명사는 필수적으로 관용어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필수적 관용어를 요구하는 애야.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지, 그치?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지? 자, 잠깐만 기다려봐. 쌤, 교재만 갖고 올죠. 자, 3쪽. 그래서 관용어는 원래는 부속성분이라서 필수 문장 성분 얘기할 때 빼도 되는 거. 그치? 빼도 되는데 의존명사만 필수 성분이란 거 기억하게, 알겠지? 의존명사는 꼭 있어야 되니까 관용어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관용어잖아요. 사가 아니라. 그치?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쵸? 그럼 이 경우에는 관용사는 변해, 안 변해? 안 바뀌는 애야. 원래 품사야. 기억나지?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관용어를 만들 수 있냐? 채연의 관용격 조사. 뭘 붙여요? 의를 붙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채연이 채연을 꾸며줄 수 있게 돼요. 채연이 채연을 꾸며줄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채연, 의, 채연. 요렇게. 그치? 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쉽죠? 우리 국어에서 관용격 조사는 하나, 의밖에 없어. 그런데 나중에 우리 중세문법 배울 거잖아. 중세문법에서는 이제 관용격 조사가 뭐도 있을 수 있어? 혹시 기억나? 사이소리 현상 할 때 우리 그치, 사이시옷도 관용격 조사에 들어갔었어. 원래는. 알겠지? 자, 근데 또 하나. 얘들아, 관용격 조사는 생략이 잘 돼요, 안 돼요? 어때? 어떻게 생각해? 될 수 있지, 그치? 될 수 있어. 그래서 조사의가 생략된 형태로 이렇게 시골 풍경, 이렇게 체언의 형태로도 자주 쓰인다는 거지. 자, 이 경우에 니들이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경우에 여기에 밑줄 그으면 얘는 뭐야? 목적어가 아니지, 그치? 얘만 목적어지, 얘는 관용어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 자칫. 얘를 하나로 이렇게 보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지? 그래서 채연과 채연이 띄어쓰기 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는 각각 어떤 성분? 다른 성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이해되지? 얘는 당연히 채연 앞에 오는 관용어고 얘는 당연히 뭐야?
체언이고 얘는 당연히 조사잖아. 얘 관체조 부용이잖아. 그치? 까먹지 말라고. 알겠지? 띄어쓰기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있었을 텐데 조사가 생략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체언 뒤에 어울리는 격조사를 붙여보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 자,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올 때도 관형어를 만들 수 있겠지. 그치? 기억나?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불렀었지. 자, 이 전성어미가 뭐야? 성분을 바꿔주는. 그치? 전성이라는 말 자체가 성분을 바꿔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성분을 바꿔주는 어미가 이렇게 쓰이는 거죠. 어떻게? 예쁘에 뭐가 쓰여? 니은이 온 거죠. 그쵸? 예쁘, 니은. 그래서 얘는 어간과 어미로 나눈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찾아주면 얘가 형태소 분석하는 거지. 그치?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기억나니?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종류? 그치? 그래서 먹은 것, 먹을 것, 먹던 것, 먹는 것. 그쵸? 그래서 는, 은, 니을, 던.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지. 띄어쓰기 할 때도 이 정도 알아두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다고. 그치?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관형어든 부사어든 만들 때는 일단 품사 자체가 관형사 부사인 것. 알겠지? 품사 자체가 관형사 부사인 것. 그 다음에 체언에 관형격 조사나 부사격 조사가 오는 경우. 그쵸? 그리고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또는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어려울 거 없지? 그래서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 얘들아, 부사어는 관형어보다 훨씬 더 많아. 왜? 왜 훨씬 많아? 꾸밈의 범위나 꾸밈의 정도, 꾸밈의 범위나 꾸밈을 하는 품사가 더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종류도 많은 거지. 그치? 그래서 보시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자, 얘들아, 부사어는 당연히 주로 용언이었어. 기억나지? 주로 용언. 자,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데 다른 관형어나 부사어들을 또 수식할 수도 있고 문장을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주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접속사라는 애들이잖아. 접속사도 부사에 들어가요. 알겠지? 자, 그럼 한번 봐봐. 우리가 부사의 종류, 성분 부사어. 그래서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애들이 있는데 용언을 수식하는 게 대표적이에요. 참 예쁘다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부사인 참 자체가 부사어처럼 쓰인 거고 관형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었지. 그치? 관형어를 그냥 수식해줘요. 아주 새 옷을 입었다 이러면 새가 관형어고 얘 앞에 와서 아주를 또 수식해주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관형어를 수식하기도 하고 부사어끼리 지들끼리 다 수식하기도 해요. 높이를 수식해주는 게 매우 높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체언을 수식하기도 하죠. 이 소리가 뭐야? 체언 수식 부사들은 체언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수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체언 수식 부사라고 이름 붙인 애들 있잖아요.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어들은 이거 외에도 체언 외에도 다른 성분들도 수식할 수 있어요. 다른 성분을 수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야. 왜? 체언만 수식한다고 하면 부사어에 있겠어 없겠어? 그치? 체언만 수식한다고 하면 관형어로 가야지. 근데 얘는 체언도 수식하지만 다른 애들도 수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학생들이. 그럼 여기서는 이제 부지런한 학생들이 특히 얘네다. 자, 요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학생들을. 그치? 자, 근데 특히라는 부사는 다른 애들도 다른 성분도 수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특히 맛있다. 되잖아. 그치? 용언을 수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부사어로 분류되는 경우. 얘는, 선생님, 특히는 학생들을 수식하는데 왜 부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경우에는 다른 용언들이나 다른 성분을 수식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지. 이건 되니까 당연히 얘는 뭐에 들어간다? 부사어에 들어간다. 그치? 관형어가 아니라 부사어에 들어간다. 이해되죠? 재밌지? 자, 그 다음에 문장 부사어. 얘들아, 문장 부사어는 문장을 수식해요. 문장. 어렵지 않아? 문장을 수식한다는 게 뭐야? 과연 그 아이는 똑똑하구나. 자, 이러면 사실 과연이 그 아이를 수식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과연 그 아이. 이건 아니죠. 그러면 과연 똑똑하구나를 수식하는 거긴 하지만 과연 그 아이가 똑똑하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거야? 감탄스러운 거지. 그치? 아, 걔는 정말 똑똑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과연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문장 수식 부사어라고 하거든. 자, 요런 경우는 보통 문장 부사어는 과연, 설마, 모름지기, 확실히, 제발, 부디 같이 말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애들이 많아. 자, 이렇게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면 우리가 양태부사라고 하거든. 뭐 꼭 몰라도 되지만 알고 싶은 친구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애들 우리가 양태부사라고 해. 그래서 이 영어에도 좀 있을 거예요. 태도를 나타내는 애들, 심리를 나타내는 애들. 자, 주로 그래서 양태부사들은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지?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를 약간 심리적으로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자, 그 다음 접속부사어라는 애들도 있어. 자, 접속부사어랑 접속조사랑 다르겠지? 그치? 접속조사는 뭐겠어? 조사니까 체언을 수식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접속부사어는 뭐를 수식해주겠어? 문장을 수식해주는 애들이야. 그치? 문장을 접속해줘요. 자, 그러나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지. 이거. 단어를 접속해주는 경우. 자, 단어를 접속해준다? 그럼 체언에 붙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접속조사 쓰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독립된 형태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 경제와 문화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이 와가 뭐겠어? 조사겠지? 붙여 썼잖아. 그치? 체언에 붙여 쓰는 얘가 접속 조사겠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띄어쓰기 해가지고 약간 뭐 나열의 의미 있잖아요. 나열의 의미. 등등, 및, 뭐 몇, 뭐 이렇게 쓸 때 있지. 이런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잖아. 체언에 붙지 않고. 그치? 그럼 얘는 하나의 뭐라고 봐야 돼? 성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얘가 무슨 성분이냐?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치? 애매하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붙여 쓰는 거 아니니까 조사는 아닐 테고. 그치? 그렇다고 얘가 큰 의미는 없으니까 체언도 아닐 테고. 그럼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접속해 줄 때 독립적으로 접속해주는 얘는 뭐가 된다고? 부사어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알겠지? 단어를 접속해주는 경우도 있구나. 및 얘랑 뭐 등 정도밖에 없어요. 많지 않아. 그럼 문장 수식이랑 문장 접속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도 수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얘도 그래서 이제 문장을 수식해준다라는 의미 자체는 뭔가 우리가 수식의 의미가 뭐야? 뜻을 더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접속할 때는 우리가 접속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 근데 물론 선생님 이거 역접이니까 의미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순접, 역접 이런 경우에도 다 접속의 영역으로 넣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애, 수식해주는 애랑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 이거는 의미상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 직관으로 나눌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굳이 문장 성분 얘기할 때는 잘 나누진 않아요. 왜냐면 얘나 어쨌든 문장에서 붙어가지고 뭔가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건 같거든? 다만 얘는 좀 약간 이런 심리적인 양태 부사를 우리가 수식한다라고 말을 그냥 분류한 것 뿐이지. 그지? 이해되지? 굳이 안 나눠도 괜찮아, 부사어 얘기할 때는. 자, 좋은 질문이에요. 계속 저렇게 약간 의심을 품고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되게 분명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해야 돼. 선생님은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 왜냐면 이게 문법이 저번에 우리 공신 콘서트 온 친구들은 기억나겠지만 그 언니가 얘기했잖아. 국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이런 게 있거든. 나도 설명하다 보면 틀린 답인데 내가 맞게 막 다 설명할 수도 있어. 약간 계속 말로 이기는 거지. 근데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약간 니네 문제 풀다가 좀 애매한 거 있잖아. 그럼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국어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야 돼. 알겠지? 니네 어느 학교를 가든 똑같아요. 어느 학교를 가든 내가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한테 약간 애매한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서리법이에요, 영탄법이에요.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야 구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이건 영탄은 아니고 서리야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약간 애매한 설명들 있잖아요. 그치?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나와 이제 내가 틀린 문제에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선생님하고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학교 선생님한테.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보통은 수업 끝나고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서 물어보면 제일 좋아요. 문제집 그대로 갖고 가는 건 선생님들 제일 싫어하고
알겠지? 문제집 그대로 갖고 가는 거 제일 싫어해. 특히 열린 아카데미 교재는 갖고 가면 안 돼. 되게 싫어하세요. 우리 유성고, 도안고 선생님들이. 유성고 선생님은 대놓고 열카가 준비할 수 없게 하겠어. 막 이러신다고. 그래서 외부 작품이 많이 나와요. 유성고가. 원래 안 나왔거든. 근데 갑자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유성고 선생님들이 잘못하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유성고, 도안고는 열카에서만 국어를 듣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땐 300명 중에 200명은 다 국어학원을 다녀. 열린 아카데미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전산권 학원도 다니고 이제 우리 동네도 다니고 뭐 모건대 쪽도 다니겠지, 그치? 이렇게 3군데 정도가 이제 유성고, 도안고 내신을 하니까 국어 내신을. 그러니까 국어학원을 되게 많이 다니는 거야. 예전보다. 옛날에는 국어학원 다니니? 이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국어학원 안 다니면 이상한 거지. 이렇게 변했어요, 좀. 애들이 국어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약간 난이도도 약간 좀 높아지고 선생님들도 이제 좀 긴장해서 내시기 시작하고 그런데 어쨌든 학원 교재를 가지고 가는 건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알겠지? 되게 좋아하시지 않는 방법이야. 그럼 질문할 때 어떻게 하라고? 수업 시간에 보통 선생님들이 설명하면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럼 그거를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어쨌든 내 손해야. 왜냐하면 다른 애들 다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좀 야비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야, 니네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야. 잘 생각해. 상대평가야. 알겠지? 상대평가야. 미안한데 1점 차이로 나는 2등급, 쟤는 1등급이야. 미안한데.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난 원래 되게 기버, 나눔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따로 선생님한테 포스트잇에 또는 교과서에, 알겠지? 포스트잇 또는 교과서에 적어서 정중히, 근데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봐도 되나요? 요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이제 보통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 그러면 야, 이거는 이렇게까지 보지 않아도 돼. 이게 더 중요해. 약간 이렇게 팁을 주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보는 게 좋아. 라고 이제 문제의 관점을 알려주겠지. 그치? 그러니까 따로 물어보면 되게 더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세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수업 시간에 약간 화가 많이 나 있어. 애들이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성고나 이런 정도는 애들이 잘 들어요. 되게 막 수업 분위기가 좋거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성고 선생님들은 화가 많이 나 있고 남자애들은 워낙 약간 막나이들이 많아가지고 화가 많이 나 있어. 그래서 유성고 선생님들한테는 정중히 부탁하는 게 제일 중요해. 도안고 선생님들 화 많이 안 나 있어. 왜냐면 여자애들이 예쁘거든. 여자애들이 진짜 약간 선생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예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안고 선생님들은 그나마 화가 많이 안 나 있어요. 그리고 뭐 예고 선생님들은 공부하면 이뻐 죽겠지.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그렇지? 물론 미술하는 애들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물어볼 때는 좀 정중히 포스트잇이나 교과서. 알겠지? 자, 아무튼 거기까지 설명하고 여기 부사어 보자 얘들아. 부사어. 자, 부사어도 마찬가지. 아까 필수적으로 관형어를 요구하는 게 있다고 했었지. 그치? 필수적으로 관형어를 요구한다는 건 의존 명사라는 얘기라고 했었어. 그 경우 하나밖에 없어. 그치? 자, 부사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니까 빠져도 되는 성분이지만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사어들이 있거든?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라고 불러요. 당연히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겠지. 자, 그래서 생략하지 못하는 부사어들.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 영어에서 얘는 수여동사라고 부르죠. 그쵸? 수여동사. 자, 주고받는 애들. 주고받는 애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주어 외에도 목적어가 필요해. 그치? 무엇을 주고받는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 누구에게 주고받는지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에게가 뭐야? 주었다를 수식하는 형태가 돼서 부사어가 되는 거고 빠지면 안 되니까 필수적 부사어가 되죠. 나는 선물을 주었다. 이러면 준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서술어에 호응하는 부사어가 생략돼 있어서 비문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문법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라고 해. 됐지? 자, 그 다음에 같다, 비슷하다, 닮다, 다르다, 생기다, 다니다. 자, 특히 이런 애들 같다, 비슷하다, 닮다, 다르다, 생기다.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비교해야 되는 거지.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비교하는 애들 있잖아요. 비교하는 애들은 주어 외에도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해요. 목적어는 필요로 하지 않아. 자, 예를 들면 이거죠. 같다는 이것은 그것과 같다. 그치? 이것은 같다라고 하면 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거지.
왜냐면 같다라는 서술어는 무엇과 같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미거든. 이해되지? 이렇게 약간 비교하는 애들. 그 다음에 다니다 같은 애들도, 다니다도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그쵸? 이건 공동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비교나 공동의 의미가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이 병원에 다닌다면 어디에 다니는지 그 위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치가 필요하고,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자, 생겼다도 어때요? 생겼다. 생기다도 그 아이는 생기다 이런 의미가 완전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이게 뭔가 뭐 이렇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애들도 자, 어떻게 생겼는지 수식하는 애가 또 필요해.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얘를 이렇게 지웠을 때 그 아이는 생겼다. 이게 문법적 직관으로 사실은 맞지 않다는 게 딱 보여야 돼. 그치? 그 아이는 생겼다.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이 정도 직관은 있어야지. 이 정도 직관도 없으면 책을 겁내 안 읽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안한데 그 정도 직관이 없어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은 외우세요. 지금부터. 알았지? 니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어야 되는 일을 안 한 거거든? 그럼 지금부터 해야지. 선생님, 저는 이게 왜 잘못된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니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국어를 겁내 안 해서 그런 거야.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이게 문법적 직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책을 읽고, 그치? 글을 쓰면서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 그러니까 모두 암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정도는 느껴져야 돼. 그걸 문법적 직관이라고 하고, 국어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법적 직관이 있어야 되고,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문법적 직관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그게 없는 친구들은 지금 쌤이 문제 니네 채점하면서 계속 느끼는데 10개 이상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 이상이 지금 10개 틀려. 반 이상이 10개 이상 틀린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엄청 화내실 테니까 내가 얘기를 못하는 건데 진짜 니네 반성해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야? 한국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문법적 직관이 없는 거야. 사실 10개 이상 틀린다는 건. 진짜 이거는 약간 분노할 일이야. 근데 니네 반성해야 돼. 내가 10개 틀리면서도 10개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안 돼. 이게 한국인이잖아, 니네. 우리 지금 니네 문해력 하잖아요. 그 문해력이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 알아요? 그 문해력이라는 말 나온 게 3, 4년밖에 안 됐어요. 왜냐? 문해력은 원래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거든? 근데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는 뭐야? 바보지. 미안한데 바보. 근데 이 바보가 엄청 많아. 내가 국어를 가르치면서 요즘처럼 이게 진짜 애들이 뭐가 문제지? 내가 설명을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별로 없어. 작년부터 시작됐어. 이 고민이. 너무 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졸고 제대로 안 듣고 이러면 학교에서 수업을 대체 어떻게 듣는 거야? 그치? 나는 그래도 내가 약간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서 니들 귀에 꽂힌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 수업에서 조는 애들이 니네 선배 때는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근데 약간 존다. 이거는 진짜 학교에서는 정말 수업을 안 하는 거지. 내 생각엔 그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마지막 주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잔소리를 하자면 이런 거 보면서 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이 문장이 왜 이상한지 모르겠다. 이걸 뺐을 때 두 자리 서술에서 선생님 이걸 뺐을 때 어린 동생이 다닌다. 문장 이상한 거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어디에 다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만약에 안 느껴진다면 외워.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라 니들이 정말 기본이 안 된 거야. 근데 그 정도 기본도 안 돼 있으면 영어 당연히 못하지. 그치? 영어 당연히 못하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왜 이상한지 알아야 되는데 다 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국어를 기본으로 먼저 외우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애들아 주다, 여기다, 일컸다, 삼다, 넣다, 두다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세 자리 서술어라고 불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술어의 개수를 얘기한다고 했었지. 그치? 자, 서술어에서 필요로 하는 성분, 주어,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 이렇게 세 개를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세 자리 서술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세 자리 서술어의 대표예요. 주다, 여기다, 일컸다, 삼다, 넣다, 두다 얘네들.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세 자리 서술어고 당연히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다 필요로 하는 거지. 그치?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는 문장 성분의 개수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애 중에 하나니까 꼭 알아두자. 알겠지?
자, 그 다음 독립성분인데 독립성분은 쉽죠. 우리 감탄사가 원래 품사에서의 독립언이었지, 그치? 독립언. 그래서 감탄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독립어가 되는 거고, 체연에 혹격조사가 붙는 경우 기억나지? 체연에 혹격조사, 소년 이어, 신이 시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쵸? 신이 시어. 자,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혹격조사가 되고 이 혹격조사에는 뭐도 올 수 있냐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도 올 수 있어요. 여기 써놓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해 있는 우리 국어에서 딱 하나건 현대국어에서 시. 이게 올 수 있어. 그래서 이 여 안에 이제 시가 붙은 형태처럼 보이죠. 그쵸? 그래서 얘네가 쓰였다는 건 뭐야? 누군가 불렀다는 거니까 돈호법 사용했다는 거라고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었지. 그치? 문학에서 돈호법 사용하는 거고, 당연히 얘는 뭐야? 말을 건네는 형태인 거지. 그쵸? 말을 건네는 형태. 그래서 돈호법 사용하고 있고 말을 건네는 형태구나 라고 원래 우리가 문학에서 혹격조사가 쓰이면 이걸 찾는 거. 그래서 이제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돈어법이 나오지 않고 혹격조사 찾는 거 뭐 아니면 혹격조사를 선생님들이 막 이제 언급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자유자재로 알아두기. 꼼꼼하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이 서술의 자릿수야, 얘들아. 이거는 우리 조금만 쉬고 볼게. 서술의 자릿수. 방금 얘기한 거 정리하는 거 알겠지? 문장 성분 정리하는 거. 고생하셨어요.